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이 많아서 오늘 촌철님들의 인사를 못 전해드릴 것 같았는데 요거 한 명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건데요. 매일 출근하며 듣던 김종배의 시선 집중, 내일부터는 집에서 들어야 합니다. 10년을 다녔던 회사인데 지난달 초 갑자기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고 오늘이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입니다. 아이고. 일을 적게 한다는 이유를 대며 그만두라고 하는데 협의도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뭘 조언을 하겠어요. 그냥 저번에도 비슷한 사연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는데 어떻게 매일 똑같이 달릴 수 있겠냐. 쉬어갈 땐 쉬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회사 쪽에 만약에 부당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건 그것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고 다만 마음 다잡고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호흡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익명님께는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JB가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부당함이 있는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대응은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이고, 이렇게 인사 챙겨드리고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2022년 5월 9일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발표 하루 전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를 돕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라대. 내일 아마 점심때 발표하겠지.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은 MBC에 명 씨가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육성을 자신도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당선 이후 사무실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과 나눈 통화 녹음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라는 딱 그 부분만 들려줬다고 했습니다. 김 소장은 윤 대통령 음성은 TV에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며 당시 사무실에는 다른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소장은 검찰 조사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려준 적이 있냐고 물어봐서 나도 들은 적 있다고 했더니 검찰이 조서에 쓰더라고 했습니다. 김 소장은 또 강혜경 씨가 국회에서 들었다고 증언한 김 여사 통화 녹음을 자신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네, 여기서 뽑아내야 될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는 오빠 전화 왔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나온 증언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고 있다라는 점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검찰이 조서에 쓰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검찰은 최소한 2명의 진술을 확보한 셈입니다. 강혜경 씨의 진술과 김태열 씨의 진술, 두 사람의 거의 일치된 증언을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복수의 인물로부터 공통된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이러면 혐의 입증이 좀 더 수월해진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확실한 건 김태열 전 소장이 들었다는 그 녹취 파일 있잖아요. 네. 그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닌가요? 뭐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관련해서 귀 열고 들어야 하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제 저녁에 한 식당에서 명태균 씨를 만난 측근이 전하기를 만약 구속되면 가지고 있는 녹취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라는 거고요. 명태균 씨는 또 다른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과 나눈 중요한 녹취 파일이 2개가 있는데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뉴스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녹취 파일을 공개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건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요? 아주 간단한 이치인데요. 명태균 씨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공적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가 갖고 있다는 녹취 파일 2개에 정말 공적 대화가 담겨 있다면 그리고 그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다라는 바로 그거라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 개입을 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사법적 문제가 불거집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위제가 아니면 재임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얽혀 있는 사람은 또 별개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명태균 씨 본인이 먼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무덤을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오히려 나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호소의 차원으로 일단 이해를 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공개를 한다? 이거는 뭐냐? 명태균 씨가 2판 4판 모드로 전환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정말 2판 4판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일단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던지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정말 공개할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명태균 씨가 사방팔방에 녹취 파일이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데도 검찰은 왜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까라는데 질문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태균 씨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주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확보했다는 얘기는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무능한 겁니까? 명태균 씨가 용의 주도한 겁니까? 이게 궁금한 건데요. 관련해서 비교 사례 하나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가 있었는데요. 검찰이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때 입은 샤넬 재킷 이것을 프랑스 샤넬 본사에서 확보를 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 자켓을 샤넬에 반납한 게 맞는지 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실제로 반납을 한 건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 건너 프랑스 샤넬 본사에서 그 재킷을 확보를 했다는 건데요. 이런 수사 열의를 지금 창원지검이 보내고 보이고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 참 비교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한편 명태균 씨 어제 기자한테 이런 얘기도 했죠. 검찰 조사는 못 믿겠다. 차라리 특검이 낫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검찰이 과연 수사를 좀 다르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대놓고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다. 뭐 휴대폰은 땅에 묻어놨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 희롱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존심이라도 좀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움직일지 좀 네. 시선 집중해보자 이런 얘기였고요. 예. 광역단체장 공천과 관련된 내용도 지금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데스크 뉴스를 좀 들어보시죠. 재작년 4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둔 대화에선 명 씨는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말합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과거 5.18 망원 공천회를 주최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공천 배제했다가 나흘 만에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김진태는 그 내가 살린 거야.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아는 분이 갔는데 벌떡 일어나가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자신이 공관위 결정을 바꿨다는 듯 말하며 이번에는 사모님 표현을 씁니다. 어제 잠도 못 자서 김진태 내보고 정신 안 돼요. 막 그래가 막 사모님 그래가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강원도 가서 이제 밥을 굶는다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나흘 뒤엔 경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박완수 지사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박한수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전화하는데. 김 지사 측은 사실 묵은, 박 지사 측도 명 씨 도움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진태, 박완수 두 지사는 지금까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었습니다. 이 의혹을 제기했던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익명의 관계자 전원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본인의 육성이 지금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 의혹도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의혹과 같은 바늘에 올라서 검증 대상이 되어버렸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시간을 좀 아껴 써야 되는데 또 추가로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간밤에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또 이것도 전해드려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 강남 사무실이 비밀리에 운영됐다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캠프 외에 불법 비밀선거 캠프가 운영이 됐다. 이런 이게 보도였죠. 규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가 선관위에 신고돼야 되는데 신고된 사무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밀 사무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강남 사무실로 불렀다라는 건데요. 어디에 있었느냐?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한 화랑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화랑 주인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건물의 소유자는 2명. 김방은 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화랑 대표였고요. 김용식 씨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화랑 감사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남매 사이라고 하는데 또 이 두 사람은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 후원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눈여겨봐야 될 점. 이 김용식 씨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것저것 그러니까 초임 검사 시절에 모셨던 첫 부장검사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었고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될 때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정상명 전 총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명 전 총장을 통해서 그 사위인 김용식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연결이 된 거냐 이런 또 궁금증이 여기서 따라붙게 되는 건데요. 더 주목할 점 김용식 씨는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에 들어간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김방은 씨 2022년 7월에 대통령실이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을 꾸렸는데 이때 위원으로 위촉이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씨 남매 또 다른 비선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다. 이런 의혹이 뉴스타파에 의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 뉴스토마토도 단독 보도 2개를 지금 내놨어요. 네. 네, 잠깐 내용을 전해드릴까요? 네, 짧게 좀 전해주시죠. 네, 하나는 명태균 씨가 2022년 7월 중순에 대우조선 파업 현장을 시찰을 하고 윤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민간인인 명 씨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여기에 지금 물음표가 달리는 내용입니다. 명 씨는 당시 대관 업무를 담당하던 총무부 소속 간부들과 함께 준비된 버스에 올라서 파업 현장도 둘러보고 부사장으로부터 브리핑도 받았다는 건데요. 이거는 대통령이 입장을 내기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연 명태균 씨가 이렇게 현장을 시찰하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황종호 대통령실 행정관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죠. 네. 여사 라인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런 설도 돌고 있는 바로 그런 인물인데요. 이 황종호 행정관이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제기가 됐다. 라는 보도입니다. 이 뉴스토마토 보도는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본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날짜가 특정되진 않았지만 황 행정관과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산하의 디지털 소통 비서관실에 있는 행정요원 A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고 이 행정요원 A씨가 황 행정관에게 인사청탁을 부탁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끝이 없는데요. 앞서 전해드렸던 화랑 대표 남매 이야기 추가로 요 얘기까지 전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사무소는 선관위에 신고하게 되는데 안 했다라고는 자체가 규정 위반이고 근데 문제는 임대료를 냈느냐가 지금 확인이 네. 되는데 임대료를 내지 않고 썼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지금 무상으로 제공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실이 해명해야 될 것들이 켜켜이 쌓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수사와는 별개로요. 한두 시간 해명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추가적인 해명이 나올지도 지켜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감상 포인트 딱 하나만 골랐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말했는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문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질문을 했더니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판적으로도 보시지만 저희가 민심에 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내부적인 반성도 있고 그리고 그게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제도에 있어서도 토론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죠. 저는 이런 면은 그렇게 이게 현재 민심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단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은 우리 정부 여당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국은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 이 장면을 고른 이유는 뭡니까? 이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한 말이 있기 때문인데요.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보여주기식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는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 사과는 한 번에 명확하게 끝내야 그 의미가 있는데 현재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과를 하더라도 그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 만약 사과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그 말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당내에서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김건희 여사 사과는 민기적되고 있고 인적 쇄신은 미온적이고 특별감찰관 임명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서 촌철 한마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지금 하겠습니다. 과거 TV 오락 프로에서 많이 나왔던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딱 그 형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풍이다님, 사과는 잘못을 인지했을 때 바로 하는 거 아닌가요? 데이지님, 용산, 이 시점에 아주 단호하네요. 불광불금님, 사과는 이미 식초가 됐습니다. 라는 좀 쓴소리들 많이 올라왔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우리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이 그 체코의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2025년 3월에 본계획을 체결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체코 반독점 당국, 정확히 체코 반독점 사무소가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서 중단 조치를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의 제기가 타당한지 일단 이것을 쭉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이러면 지금 한수원이 계획하고 있는 내년 3월에 본계획 체결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데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원전 수출을 거의 다 된 밥으로 여겨왔던 정부의 그간의 움직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해서 특사를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이야기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전황 분석팀을 우크라이나 현장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당장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은 아니라고 하는 뭐 이런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습니다만 전황 분석팀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 아이 떠들썩하게. 과연 이게 이럴 사안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하나 지금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논란이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무엇이 어떤 임무가 이제 더 그러니까 추가되느냐에 따라서 파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파병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 동의 절차 문제가 또 여기서 따라붙게 되는 거거든요. 벌써부터 이것이 지금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한미 안보 협의 회의에 참여했던 김용현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군의 임무이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자 직무유기가 될 거다. 뭐가?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단 한 명을 보내도 그거는 파견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파병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참관한다라는 거죠? 전투 참관한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이라크전을 비롯해서 각종 전시 때 쭉 보내왔다. 새로운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등장하고 있고 현대전에 맞는 전술도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런 거를 좀 수집해서 활용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근데 왜 그 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는데 요번에 이렇게 떠들썩하게 보낸다 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합참이 속보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